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5월달은 개인분들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이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올해 3월에 진행됐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영상을 뒤늦게 확인하신 분들께서 반기 신청 기간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셔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분들과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은 되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놓치신 근로소득자분들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등이 1년에 4만원만 있어도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가구 형태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근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0년도 중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보게 되면 한 가구에 한 명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지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 금액은 2천만원 미만, 그리고 헛벌이 가구는 총소득 금액 기준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 기준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근로소득은 총급액, 그리고 종교인소득은 총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수익금액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총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 20%, 소매업 30%, 음식 제조업 45%, 부동산 임대업 90% 등인데요. 따라서 사업소득자분들의 경우에는 매출 기준으로는 소득금액 기준이 넘더라도 업종별 조정률을 곱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 그리고 헛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6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참고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신청 기간도 상반기 신청이 2020년 9월, 그리고 하반기 신청이 2021년 3월로 모두 기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5월 말까지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2021년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그리고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근로소득자 분들 중에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따로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100% 중에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신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 신청에 해당되시는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반기 신청을 놓치신 근로소득자분들은 5월 1일에서
5월 말 사이에 반드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되는데 깜빡 잊거나 신청 대상인 사실을 몰라서 5월 31일까지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지만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6월 1일에서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10%를 제외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10%를 덜 받게 되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개별 인증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ARS 전화를 통한 신청 방법인데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고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고 동의 후 신청 1번을 눌러주시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만 하고요. 손택스 앱을 실행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인데요. 신청 안내 대상자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 인증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에 신청 제출을 눌러주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간편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신 후에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하신 후에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일반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인적사항이나 소득 명세서를 작성하신 후에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신청 확인 및 전송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분들은 31일까지 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